그래, 맞아. 너 여기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그럴 생각. 학기 초에 이런 폭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까지도. 뭐냐면 저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형 있는 애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좀 어눌하고 찌질한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저는 원래 성격이요, 되게 소심해요. 네, 그리고 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맨 뒷자리에는 소위 말해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앉아 있었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웃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순간 제가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지? 이러고 이제 손을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침이에요, 침.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제가 웃음을 보니까 바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옆에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봐 줬거든요. 근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 치욕적인 거를 주변 친구들이 이걸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면은 이제 나름 예민한 시기가 되잖아요.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해보겠다면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 나도 잘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속된 말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고 약간 사차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친구는 무시하질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잘했거든요. 선생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공부 잘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아주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겨울방학 때 날을 잡고 정말 독서실 10대 들어가서 끝날 때 나왔습니다. 18시간을 찍은 적도 있어요. 여기서 더 물러날 수는 없다. 그냥 복수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꾸역꾸역 버텼던 거예요. 그게 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중3 올라가서 첫 시험에 제가 처음으로 성적이 반에서 2등을 하게 됐어요. 반에서 2등. 살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반에서 2등을 딱 하니까 벌써 선생님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눈빛도 달라지고요.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는 그야말로 저한테 말 그대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생존할 수 있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까지도. 뭐냐면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저한테 해코지를 냈던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할 때 버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의 모습도 지금 제가 소위 말해 뭐 공부법이나 영어 뭐 일타 강사가 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과정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한테 야, 나 이렇게 잘 나가. 야, 나 이렇게 파란만장 나왔어. 이걸 진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사실 학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이 학생들 상담을 할 때요, 사실 어떤 말을 해줄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치 저처럼 얼굴에 그렇게 침을 맞고도 누가 나 알아볼까봐 이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숨어 있잖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뭐 가방을 들고 가다가 강도가 가방을 훔쳐갔어요. 이게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가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여기 뭐 파란만장 함께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편이 돼주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네, 이상 강성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신 강성태 씨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왕따라는 말. 네. 정말 이거 생긴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그 왕따의 사례도 제 주변에서 들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왕따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랬는데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어요. 근데 네. 정말 우리 이 제작자들이 만나면서 작가들이 다 만나봤더니 문제는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여태까지 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어린 시절에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네.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더 많이 앓는 걸로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뇌 연구를 해보면 뇌에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뇌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에 연결성- 상처가 나요? 예. 야.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들은 특히 소외 경험, 뭐 배척받았던 경험들, 괴롭힘 당했던 경험들은 전생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따돌림 이후에 제 성격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위축돼 버린 성격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들이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해도 움츠러들어서 과도하게 사과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 그 관계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수어 통역사로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허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돌림, 소위 얘기해서 왕따를 당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5학년 때만 해도 이제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고, 뭐 발표도 괜찮았고, 연극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6학년 되고 나서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갑자기 내 책이 사라지고, 내 물건이 없어지고, 또 갑자기 저한테 말로 언어 폭력도 들어오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자살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요. 네. 근데 친구들이 그냥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듣고 너 자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자살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안타까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죽으면은 본인들이 그걸 지고 가기 싫으니까. 못되라 그런 못된 세상에. 아이들이 있나. 근데 나를 괴롭힌 아이들한테 강하게 한번 어필해 보려는 노력은 안 해봤나요? 그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던가요? 모르겠어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네. 제가 몸도 크잖아요. 되게 큰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 그래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뭐 물건을 다 가져가고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 모멸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이어봤자 한 13살 정도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아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부모님께서도 잘 케어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도 하려고 잘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성태 씨가 네. 학창 시절에 그 가해자들한테 당했을 때 네. 그 가해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놀이이자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제 옛날 기억 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그게 왜 놀이이자 게임이냐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때리다 보면은 좀 그게 좀 식상해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친구가 자기보다 싸움 못하는 애를 불러와요. 그리고 저를 세워놓고 얘 패라고 허허. 하면서 구경을 해요. 어머나. 조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어. 그럼 제가 그 맞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게임이죠. 이거는 전혀 죄책감을 못 정말 느끼는 못된 상황이었고. 짓을 하는군요. 그 동조된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한 사람을 따돌림으로써 그 안에 소속된다. 뭐 따돌림은 당하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료의식을 갖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따돌림 당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하나의 집단과 무리를 이루면서 계속 한 사람을 가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기억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네.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는 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졌나요? 어땠나요? 초등학교 때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친구를 많이 사귀진 못했었어요. 뭔가 남들한테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신감도 잃었고 내가 다가가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피하기도 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질의 그런 네. 네, 두려움을 겁을 먹은 가졌다는 거죠. 거예요? 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도 잘 안 되고 불안도 하고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굳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계속 실수가 나타나고 뭔가 정리도 잘 안 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게 되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시절에 이제 소속 집단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나 소외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사랑해줄까, 나를 인정해줄까. 과도하게 눈치를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성인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내 마음속에. 네. 그럼 그거를 고치려는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네.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들을 다 토해내고 네. 지금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당당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그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스스로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해자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못 살게 구는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너네 그러다가는 네가 도로 그렇게 받을 거야. 절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빨리 사과해.
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피해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가해자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나와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영웅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극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도 있다는 생생한 살아있는 두 정인을 저희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울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깊은지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는 손에 잡히는 그 모델 경험을 통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힘을 내고 가해 학생들도 내가 생각 없이 한 그 행동들이 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두 분한테 감사드리죠. 그럼 지금은 하시는 일이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 지금은 이제 농인들, 청각장애인분들 네. 언어 통역해주는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약자가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 약자는 아니지만 같이 서로 케어하고 케어받고 대화를 하면서 하게 참 그런 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수어 통역사라는 꿈을 갖게 됐고 그 이후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계속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허재훈 씨 얘기를 듣고 허재훈 씨의 눈물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는지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네.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